자, 그래서 뭐 종목들과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였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또 아침에 지금 미국의 공장이 짓지 않는 기업들은 의약품이죠. 그 의약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이 없는 데 대해서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면서 또 이렇게 음, 의약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보면은 빠지더라도 이렇게 충격은 잠시 받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푹푹 쳐져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종목들 그렇게 뭐 심하게 밀린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자,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 운이 좋은 날이에요. 네, 아유 긍정 마인드 좋습니다. 보통 지수가 빠지면은 좀 다운되는데 그래도 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가신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 거죠. 내면에 이제 힘이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종목들이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 종목인가 아닌가 그러한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많이 밀리면 안 돼요. 많이 밀리면은 좀 곤란하고요. 오히려 지킨다든지 오히려 또 치고 올라온다든지 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상대 강도라고 하죠. 시장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내가 가진 종목 비교하는 종목은 어떻게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평균보다 시장보다 좀 더 빠진다면 시장보다 약한 거고요. 덜 빠지거나 오히려 오른다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대 강도를 잘 챙겨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덜 빠지네 그러면 어때요? 아, 지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로 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은요, 늘 이렇게 여기 있으면 눌러주면서 갑니다. 적당히 조정하고요, 눌러주면서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때요? 신용이 막 증가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제 신용이 은근히 좀 증가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부담을 느낄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눌러주고서 신용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팽창하지 않도록 좀 억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좀 조정이니까요. 뭐 너무 그 스윙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또 주식 공부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늘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도 하시고 또 뭐 그 자료도 찾아보시고 차트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낸다는 건 늘 우리의 고민이죠. 한번 좋은 종목을 만났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주식은 어떤 종목일까?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하면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이 상승을 시작한 그러한 종목, 즉 같은 업종이라고 봐야죠. 뭐 반도체니까 같은 업종이죠. 그래서 같은 업종은 보통 업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되면은 이제 호황이 되고 또 어떤 시기가 되면 또 불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황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 주식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종목은 더 많이 가고 어떤 종목은 좀 덜 가는 그러한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예고가 되어지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을 당연히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 멀리 갈 수 있는 종목과 그러지 못하는 종목이 출발할 때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어떤 비법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음,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늘 이제 그러한 것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상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입수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상당히 어려워요. 음?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빠지면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렵죠. 자, 근데 있죠. 좋은 종목을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구간이 아닌 오를 때는 뭐 다 같이 오르게 되니까 뭐 걱정이 없고 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식이 잘 안 될 때 있죠. 못 가거나 정체될 때 이럴 때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평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여러분 시험 쳤지만은 사실 뭐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잘 하는 거 있죠. 그때 효과로 잠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꾸준하지가 않죠. 그 꾸준하게 평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면서 좀 이렇게 지식들을 쌓아놓고 있어야지. 그게 어떻습니까? 별로 그게 이제 그 요동이 없죠. 성적이 요동이 없죠. 아무래도 벼락치기 한 것은 그 순간에는 주입을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지만은 한꺼번에 밀어 넣으니까 어때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싹 다 빠져나가 버리고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평소에 꾸준하게 이렇게 쌓아온 그런 학습은 오랫동안 머리에 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평균적인 내 실력이 되어지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보면 참 무슨 시험을 그렇게 많이 쳤는지, 아니 뭐 보름마다 한 번씩 시험 친 것 같아요. 각종 시험을 모의고사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고 보름마다 한 번씩 시험 친 것 같거든요. 아니 정신 없었어요 그때 보면 진짜 맨날 시험이고. 그 이제 벼락치기 하면은 역시 이제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평소 그게 좀 그 실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식도요.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평소 실력이 중요하고 평소에 어떤 주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또 사례를 볼까요? 자, 아까 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사례는 비슷한 시기에 업황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도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뭐 좋은 종목은 좀 떡잎부터 좀 다르고요. 뭔가 평상시의 어떤 모습부터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격차가 많이 났던 기업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죠.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러한 기업. 자, 요즘 보면은 우리가 요즘 뭐 한류 열풍 해가지고 K 열풍이 막 불지 않습니까? 그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하나가 예전에는 그거죠. 뭐 문화 콘텐츠 해가지고 공연이라든지 뭐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붐이 한번 일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SM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엔터주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JYP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죠. 다 그러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K뷰티 열풍 해가지고 2015년까지 상당히 큰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또 열풍입니까? 최근에는 그 식품이 이제 열풍을 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식품 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제 김이 이제 잘 팔린다 해가지고 수산주들이 잠시나마 좀 올랐던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올랐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면 열풍은 진짜 대단합니다.
일본마저도 완전히 항복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들이 원조인데 인스턴트 라면은 원조인데 그냥 한국 라면한테 힘을 못 쓴다, 다 밀린다 그래가지고요. 전면 뭐 그 개편 해가지고 그 맛 있죠, 맛도 이제 한국 라면을 따라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철저히 반성을 한다 어쩐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라면 주식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이 역시 삼양라면이죠. 삼양식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삼양식품입니다. 최근까지도 뭐 계속해서 올랐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의 뭐 160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14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뭐 추세는 아직까지 좀 살아 있으니까 뭐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종목은 농심이 있죠. 농심이 있습니다. 농심이 최근 55만 원 이상까지 한번 치솟아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네요. 자, 근데 이 두 라면 회사, 식품 회사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격차가 많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농심은 작년에도 한때 좀 올라왔었고요. 60만 원 가까이 올라왔고 또 최근에 55만 원 근처까지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올라왔으면 더 가야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일까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올라면 다시 빠지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좀 밀려나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삼양식품은 어때요?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좀 빠지긴 했는데 농심에 비하면은 어떻습니까? 훨씬 안 빠지고 있죠. 전혀 안 빠지고 거의 뭐 안 빠진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역시 어떻습니까? 농심보다는 지금 삼양식품 이 주식이 훨씬 더 좋은 종목인데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느냐? 자, 삼양식품은 언제 출발합니까? 뭐 저기 바닥은 2022년으로 보아도 되겠네요. 뭐 물론 그 이전부터 올랐고요. 뭐 정말로 출발은 2010년부터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년째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옆에 또 2018년부터 한 23년경까지는 또 횡보한 거니까 여기 앞에 재차 상승한 것만 봅시다. 최근에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23년부터 상승해가지고 약 한 이제는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10배 이상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삼양식품이 참 대단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10배 이상씩 올라가게 되는데 누구는 왜 최근에는 별로 오르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불닭볶음면이 뭐 인기가 있다 해서 외국에도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양식품이 농심보다 뭐 10배 더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자, 근데 이렇게 오르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뭐 따지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를 따라 그것을 볼 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 왜 그런지 이제 좀 살펴볼까요? 자, 제가 아까 주식도 평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기간에 걸쳐서의 모습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삼양식품도 한때는요 못 갈 때가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 90년도 말부터 해가지고는요 상당히 이 종목도 별로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특히 이 구간 보세요. 아주 지긋지긋하죠. 아주 지긋지긋한데 물론 이 시기는 이제 라면들이 힘을 못 쓸 때예요. 그래서 그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웰빙 열풍이 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 또 생활도 안정되고 하니까 웰빙 바람이 부는 바람에 라면은 몸이 나쁜 거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된소리를 맞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삼양식품도 여기 보면 못 갈 때고요. 농심도 이때 보면 못 갈 때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농심은 상당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농심은 아주 명품 주식이었죠. 과거 8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한 추세로서 어제는 이제 꾸준한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적으로 볼 때 꾸준한 추세로서 성장을 이렇게 해온 아주 명품 주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농심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별반 그렇게 힘을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느냐? 삼양식품은 잘 가게 되고요. 삼양식품은 어쨌든 2016년경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죠. 그러면 그 웰빙 열풍이 이제 좀 이게 축소되고 사그러들어 가지고 이제 라면 먹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뭐 그러면은 농심도 못 가겠죠. 근데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별반 그런 다를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삼양식품은 최근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삼양식품은 그동안에 보면 여러 차례 어떤 시도는 만들어내었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죠. 좀 급등해서 그렇지. 시도를 하긴 하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빠지게 되죠. 또 빠집니다. 물론 급등하면 빠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 줄다리기를 해요. 우리 운동회 때 지금 가을이 되니까 요즘 학생들 운동회 합니까? 운동회 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운동회 하면은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막 당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승부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쪽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우리 쪽으로 딱 당겨 와야 되잖아요. 그죠? 당겨오는 딱 끌려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끌려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딱 느낌이 오는데 만약에 당겼는데 곧바로 어떻습니까? 다시 밀려서 딱 돌아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승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상대방에 끌려가죠. 끌려가고죠. 그러니까 끌려가면 빨리 또 당겨가지고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줄다리기하고 비슷해요. 주식이라는 것이.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실컷 힘을 써가지고 땡겨 왔는데 땡겨온 만큼 그만큼 내어주거나 더 내어주면 어떻습니까? 헛힘 쓴 거잖아요. 그죠? 실컷 힘 써가지고 당겨왔으면은 일정 부분 내줄 수 있지만 당겨온 것 이상으로 내주면 안 되죠. 그러면 헛힘을 쓴 거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힘만 더 낭비한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세에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내어주면 안 됩니다. 금방 내어주면 안 돼요. 자, 올렸으면은 밀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에는 버텨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다 밀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주식도 너무 단기에 급등을 해버리면은 짧은 시간에 힘을 써버린 거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힘을 딱 급격히 쓰고 나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없죠. 힘 없죠. 그러니까 툭 빠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일 때는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꾸준하게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2016년, 17년 정도 되면은 또 다시 끌어당겼죠. 자, 힘을 쓰면서 이제 2016년에 한번 이렇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격은 있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예전만큼 그렇게 빠지진 않죠. 자, 빠지기는 빠집니다. 자, 지금 오늘 조정 와서 조금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 잘 보세요. 어유, 오전보다 좀 더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지고 있는데 안 누를 수는 없습니다. 안 누를 수는 없는데 누르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다 내어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힘을 썼으면은 어떤 그 힘을 쓴 데 대한 성과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남겨야 된다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힘 조정은 하지만은 힘쓴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남겨두고 있죠. 성과라고 하면 이제 끌어올린 거, 가격이 올라간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눌러놓고 또 힘을 썼죠. 또 힘을 써서 끌어올렸는데 또 이격이 있으니까 누르긴 누르는데 어때요? 또 적당한 선에서 눌렀죠.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삼양식품은 어때요? 상승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승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 농심은 어떨까요? 농심. 자, 농심은요. 이게 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서 오세요. 농심은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좋았죠. 2004년, 2005년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농심이었는데, 얘가 그동안 그 이후로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잘 가지를 못합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삼양식품도 정체가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보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우리 보면은 삼양식품 다시 한번 볼까요? 삼양식품을 보게 되면은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죠. 17년부터는 이제 상승을 해 나가죠. 자, 그런데 농심은 그 시기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힘을 썼습니다. 분명히 신고가 났거든요. 이날 여기 이제 신고가가 난 그 자리예요. 그래서 농심도 이제 드디어 50만 원대 진입하면서 이 돌파 아닙니까? 돌파, 그죠? 돌파는 호재이죠. 좋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농심도 돌파를 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농심이 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좋더라고요. 이제 단기 이격 나서 이때 한번 때리긴 때렸습니다. 그때 제 매도 사인은 낸 데가 이날이에요. 이날 멋지게 날렸죠. 이날 있죠. 최고점 찍던 날. 그래서 54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점이구나 해갖고 이날 우리 농심 가지겠다 그때 매도한 날인데 거의 뭐 최정점에서 매도를 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매도가 아주 잘 나온 날입니다. 잘 때렸죠 그때.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요. 그랬는데, 자, 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요. 좀 아쉽죠.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한 30만 원 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농심이 어떻습니까? 저기 삼양식품이 2016, 2017년 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상승을 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뒤로 빠꾸 해버려요. 이거는 좀 곤란하죠. 이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힘을 썼으면 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오를 때의 성과에 대해서 남겨둬야죠. 남겨둬야 되는데 제자리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로 빠꾸 해버리면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하고 농심하고 볼 때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삼양식품이 지금 뭐 이렇게 실적도 좋고 당연히 실적 좋죠. 국내 판매량보다 지금 해외 판매량이 더 많으니까 국내 판매량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지금 와서 실적이 좋구나 인정하자 해서 지금 주식을 사자 하면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떻습니까? 이때쯤부터 주식으로서의 두 종목이 서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농심은 그 이후에도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만은 역시 힘이 붙여요. 보면 자꾸 이렇게 보면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지죠. 최근에 이제 여기 있죠. 여기도 이제 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는 거의 한 60만 원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좀 날카롭긴 했어요.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은데. 자, 그렇지만은 여기도 좀 움직이는 듯 했는데 조정은 있을 수 있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 보세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으면 너 뭐하러 힘썼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는 종목 좋은 종목은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심이 자꾸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더 빠지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앞에서 출발을 24년 초에 출발을 했는데 다음에 내려올 때 보니까 어때요? 더 빠졌죠. 물론 그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식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악화되고요. 근데 아무리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뭐 시장이 나빴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 할 수 있지만은 좋은 종목은 이렇게 안 내려온다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랬더니 농심 보세요. 최근에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틀리죠. 틀리죠. 그래서 삼양식품하고 농심은 최근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삼양식품이 많이 올랐으니까 삼양식품이 좋다라기 이전에 어때요? 평소의 모습에서 보았을 때 이미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꾸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중요해요. 꼭 오를 때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다시 삼양식품을 가서 보면은요. 이거는 뭐 놀랍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작년 하반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때 나라도 되게 어려웠고 그러는데 저기 삼양식품 보세요. 여름부터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긴 빠집니다. 근데 얘는 보세요. 점프를 엄청 크게 해놓고 조정은 어떻습니까? 짧게 하죠. 농심은 더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실컷 힘쓰고 뭐하러 또 더 밑으로 내려오느냐.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 더 미끄러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삼양식품이 이미 여기서부터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비교를 하자면은 이미 여기서도 좋았고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두 종목이 비교했을 때 삼양식품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굳이 딱 여기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어떻습니까? 이미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좀 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여기에요. 여기 23년 여기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 삼양식품은 이미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가 침체라고는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또 상당히 다르거든요. 여기를 보면. 그래서 농심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삼양식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뒷부분에 비하면요. 약간의 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오르고 내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 추세에서 보면 어떻죠?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져야 되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은 다소 좀 애매합니다만 저점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식품주들이 재미없는 때입니다. 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짧은 시간으로 보면 오름세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큰 상승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시기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러한 시기 쉴 때도 어떻습니까? 완만하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농심은 너무 들쭉날쭉하죠.
여기 보세요. 심지어 더 밑으로 빠졌다가 올랐다가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고점은 저 앞에 비해서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다르죠? 다르죠? 좀 느낌 오세요? 두 종목을 비교하자면 그래서 꾸준하면서 이렇게 많이 흔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올라가면요 지켜져야지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맥락으로 볼 때 좀 어렵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1번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평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 우리는 항상 올라오고 판단하잖아요. 올라오고 판단을 하는데 저기 아래에 있을 때부터 이미 좀 다른 모습 가는 종목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그랬죠. 모든 투자는 관찰에서 시작되어진다고. 그 매매 행위는 매수를 해서 팔 때까지죠. 매매 행위는.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뭐 쭉 관찰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매수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는 그 이전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곡이라고 하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시 꺾여서 내려올 때까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매수해서 매도에 대한 시점이 되어지는 거고, 투자는 어때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언제? 움직이지 않을 때. 조정 중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평소에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 변곡의 때. 추세가 나오는 때를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거고 투자는 그 이전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종목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하고 그러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평소에 있죠. 잘 안 갈 때, 안 될 때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꾸준히 살펴보다가 몇 년 만에 사는 종목도 있어요.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꾸준히 살펴본다는 거죠. 관찰하고 이거 뭐 이게 턴만 하면 가는 건데 이거 기다리자 해가지고 사는 종목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게 KT 이런 종목들이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관찰한 거거든요. KT는 뭐 사실 뭐 좋은 모습이다 농심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KT도 지금 꽤 올라온 거거든요. 저기 얼마 전에 6만 원까지 그 근처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KT가 우리가 저기 아래에서 샀다고요. 그래서 KT는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KT는 나쁜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고 존재감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할 회사는 아니고 망하지만 않으면 주식은 결국은 한 번은 해주거든요. 살아남기만 한다면은 해줘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같은 거 안 당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요즘 거의 뭐 종목들 보면은 저기 뭐 오랫동안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종목들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종목이 대박이거든요. 근데 KT도 이제 그러한 종목이었거든요. KT가 오랫동안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99년 고점 찍고 그 위로 계속해서 하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돌아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오랫동안 본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니까 이건 이제 사보자 해가지고 매수를 했죠. 지금까지 잘 올라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좀 빠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매매 사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면서 평소의 모습이 어떻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그 모든 종목, 지금 때에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만 계속 따라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종목을 평소에 관찰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얘는 양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얘는 좀 들쭉날쭉하고 좀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종목은요,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 있죠. 오늘 좀 빠졌죠. 시장이 좀 빠졌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날, 좀 그렇게 좋지 못한 종목은 들쭉날쭉 막 할 겁니다. 빠지긴 빠집니다. 하지만은 막 이렇게 크게 빠진다든지 좀 상승을 한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좋은 종목 아니에요. 좋은 종목은요, 정말 안 빠져요. 아까 그 삼양식품 보셨죠? 삼양식품 작년 그 하방 12월 달에 그렇게 어려운 때 조정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망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면. 자, 이거는 뭐 차트 보면 공부할 그러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보면 추세도 좋았고. 그리고 4월달 우리 또 어려웠죠. 물론 4월 이후로 많이 살아나기는 하였지만은 조정은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처럼 막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심지어 신저가 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러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조정이 왔을 때 별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던, 심하게 이렇게 후퇴하지 않던 종목들이 사실 보면은 그 이후로 다 살아난 겁니다. 못 가는 종목은 엉망입니다. 막 저점 깨고 그러거든요. 저기 밑에까지 막 이평선을 막 깨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좋은 종목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오늘 뭐 시장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아주 뭐 깊숙하게 누른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시장에 비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은 강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안 빠지는구나. 아니면 이것도 좋아요. 미리 먼저 빠졌어요. 미리 먼저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빠질 것 없다. 그것도 괜찮거든요. 나중에 이제 반등을 세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안 빠진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오른다면 더 좋겠죠. 물론 추세 중요합니다. 추세가 중요하긴 한데 추세가 나와 있는 선에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오른다 하면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닙니다. 지수 내려왔다고 해서 슬퍼하면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기간은 우울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울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피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러할 때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우리가 선별한다. 그러한 종목들을 좀 알아본다.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 좋은 투자는요, 조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장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조정이 있을 때, 힘들 때 있죠. 그때 이 종목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 있죠. 그럴 때 다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정을 불편해하면 안 되겠죠. 조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정은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너무 1차원적인 발상이에요. 저기 안 좋은 종목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안 좋은 종목도 많이 빠져 있는데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정 때 많이 내렸으니까 싸니까 또 사자,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바닥인지 알고 샀더니 지하실 나오고 지하 1층, 2층, 3층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덜 빠져야 됩니다. 그럴 때 덜 빠진다. 자, 그래서 그러한 종목이 있으면은 이럴 때 이제 또 눈여겨봐야죠. 눈여겨보고 좋은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 나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 그 종목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투자는 언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때 하자 하는 거 아니죠. 예. 보통은 막 시장이 뜨겁다면 막 몰려오잖아요.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와야 됩니다. 안 좋고 최악이고, 예, 주식 투자하면 이제 곤란할 것 같고 그럴 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종목들을 쫙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아직 좀 시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조금 이 내용들이 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좀 모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경험하고 지켜보면은 또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몰라요. 뭐 이런 기회들이라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지나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인식을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라고 오늘 또 조정이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기억을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특강, 저번에 우리 특강에 오신 분들 있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번 종목 있죠. 그때 추천드린 2번 종목. 2번 종목 이제 사도 됩니다. 2번 종목은 이제 매수에 들어가도 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 매수해서 이렇게 편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정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조정 들어왔으니까 또 꼭 보면 명절 앞두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시장이 참 희한해요. 보면 여러 가지 뉴스가 있고 하지만 딱 맞춘 듯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뭐 시장이 그렇게 오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명절이 지나야 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꼭 이렇게 이벤트를 하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었네요. 이제 사실상 꽉 찬 한 주는 오늘까지이고 물론 화요일까지 9월이 됩니다만 이제 10월 아마 명절 지나고 나면은 또 기회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준비를 잘 하는 잘 다져서 이제 그러한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나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기회가 많이 나올 테니까 뭐 슬퍼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혼자서 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공부를 하고 뭐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들이밀고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곤란한 혼자서 투자를 하면서 좀 곤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올해 추천주 잘 갔잖아요. 조선주, 금융주. 사실 뭐 조선주, 금융주 매매를 안 했으면은 상반기 때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다 추천하고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빠지는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남들 우울하고 기분 안 좋다 막 주식 들어와서 걱정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월요일 저녁에 밤 9시죠. 그때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